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건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해.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꿈을 꾼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러나 비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인생은 아주 짧다. 그러니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들의 삶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결국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리버풀의 무명 밴드에서 세계 최고의 밴드로 성장하기까지 비틀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1957년 영국 리버풀의 한 10대 소년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레논. 그는 친구들과 함께 쿼리맨이라는 스쿨밴드를 만들었지만 이 밴드는 아직 제대로 된 음악을 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한 소년이 그를 찾아옵니다. 내가 내 밴드에서 연주하면 좋겠어. 존 레논이 이 말을 건넨 상대는 폴 맥카트니였습니다. 폴은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할 줄 알았고 악보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에 반한 존은 망설임 없이 그를 밴드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이 자신의 친구였던 조지 해리슨을 밴드에 소개합니다. 조지는 기타를 정말 잘 쳐. 밴드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조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탁월한 기타 실력과 감각을 가진 천재적인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합류로 음악적 색깔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1962년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드러머 링고 스타가 합류하면서 비틀즈라는 전설적인 4인조 밴드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리버풀의 작은 클럽에서 연주하고 겨우 몇 파운드를 받으며 생활하던 무명 밴드에 불과했죠. 그러던 중 196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경험은 비틀즈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 레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의 인연이 없었다면 비틀즈도 없었을 겁니다. 독일의 클럽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비틀즈는 함부르크로 떠났고 그곳에서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내내 연주했습니다. 좁고 더러운 방에서 함께 생활해야 했고 돈도 거의 벌지 못했으며 어떤 날은 단 2시간도 자지 못한 채 공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그들이 성공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공연으로 그들의 실력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1962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틀즈는 브라이언 앱스타인을 매니저로 맞이하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비틀즈의 무질서한 이미지를 다듬었고 음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레이블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거절 또 거절. 4명의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음악은 시끄럽고 유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음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죠. 그러나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EMI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며 비틀즈는 세상에 첫 번째 싱글을 내놓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Love Me Do. 이 곡은 영국 차트에서 17위를 기록하며 비틀즈는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비틀즈는 플리즈 플리즈 미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영국 차트 1위.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하였고 비틀매니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영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비틀즈는 1964년 미국 시장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영국 음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미국 시장의 문이 비틀즈로 인해 열렸고 이것은 바로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1964년 2월 7일 비틀즈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팬들이 그들을 맞이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틀즈는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며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비틀즈의 음악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비틀즈는 단순한 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인 문화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1965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서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았고 1966년에는 전설적인 앨범 리볼버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었습니다. 멤버들 간의 갈등, 음악적 방향에 대한 차이, 사업적인 문제들. 1970년 비틀즈는 공식적으로 해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앨범 메릿비를 남긴 채 그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끝이지만 우리의 음악은 영원할 거야. 그들의 해체는 음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비틀즈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길이 힘들고 지칠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 길이 맞을까? 나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라고 고민하며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비틀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의 작은 클럽에서 연주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도 밤새도록 무대에서 연주해야 했던 함부르크의 작은 바에서도 음반사에 찾아가 매번 거절당했을 때도 이 밴드는 미래가 없어라는 혹평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헛된 꿈이다. 유튜브로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시간만 날릴 것이다. 지금 제 유튜브 콘텐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비틀즈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영상이 별로다라고 말해도 저는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튜브 채널을 키워서 저의 최종 목표인 강연가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지쳐도 그 길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비틀즈처럼 계속 나아가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